준비된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세한아카데미 양두혁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귀한 시간을 자꾸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최근택 교수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해도 의료대학의 치학부 임상교수 최근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설명회는 예고드린 대로 종전의 설명회하고 다른 콘셉트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먼저 지난번에 종전에 진행을 했던 영어로 진학하는 일본 상위권 최상위 명문대학 와세다 대학과 게이오 대학 등의 대학 입시 설명회를 했었고요. 해당 설명회에는 리츠베이칸 대학이 초청되어서 당시 동시 시청자 130명 정도가 참석을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아시아 명문대학, 싱가포르, 홍콩, 일본에 있는 최상위 명문대학 설명회에서는 약 350명 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설명을 진행을 했고, 이런 설명회들은 이제 저희가 보통은 입시 설명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진행될 설명회는 지난번에 진행을 했었던 컨텐츠의 연결선상에 있는 컨텐츠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지난번 설명회 때는 최상향 평준화된 국내 의학대학에 비해서 일본의 대학이 어떻게 입시에 대안책이 되느냐, 그리고 다른 외국 유학에 비해서 가장 좋은 의료 라이센스 유학 환경을 과연 일본이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취업은 어느 만큼 더 넓게 선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회를 종전에 진행을 했었고, 저희하고 홈페이지라든가 예약자분들께 사전 참고 설명회 영상으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다뤘던 컨텐츠 부분들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저희 세한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을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순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예고드린 것처럼 북해도 의료대학 치학부, 약학부에 집중해서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진행을 하실 예정이고요. 일본인 교수님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번역은 당연히 번역 자막이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실제 이 대학을 다닌다면 어떤 것들을 배우겠구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6년을 졸업하고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이냐, 국가시험을 볼 것이냐, 우리나라 와서 약사치과 의사가 될 것이냐, 실제 진로와 관련된 것들이죠. 네.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두 개의 설명회에 450명 분이 참석해 주셨던 설명회는 입시에 관련된 거예요.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네. 얼마만큼 좋은 명문대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런 설명이었고, 오늘 설명회는 검증된 일본의 약대 치대 입학을 통해서 어떻게 졸업을 하고 어떤 것들을 배워서 우리나라에 올 것이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이시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북해도 의료대학 진학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격과 입학에 관련돼서는 당연히 저희가 진학 보장을 해드리는 과정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이 공부하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6년이라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6년의 과정 동안 우리 최근택 교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리고 어떻게 서포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졸업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천후 종합지도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25년 글로벌 20명문 세한아카데미가 우리 학생들이 약사, 치과 의사 될 때까지 전천후 종합지도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4월까지 한국어 입학시험을 준비를 하게 돼 있고요. 대학별로 한국어 입학시험을 합격한 이후에는 대학에서 제시하는 예비교육을 받고 입학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비자, 기숙사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는 전부 다 통합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년 동안 검증된 과정인 만큼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신뢰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사다, 치과의사의 진로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서 빨리 세한아카데미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1에서 8기 선배들이 305명의 합격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에 관련돼서 졸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모셔서 진행했던 인터뷰 같은 것들은 저희 세한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을 참조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약대치대 재학생분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궁금한 부분도 세한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못 찾았다, 이거를 세한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에서 못 찾으신다라고 한다면 세한아카데미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를 해주시면 언제든 저희가 이 위치에 대해서 URL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북해도 의료대학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협약대학 과정 중에서 가장 북단에 있는 대학, 요 북해도 의료대학, 홋카이도 지역에서 3개의 캠퍼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북해도 의료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홋카이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추운 지역이죠. 굉장히 추운 지역이고, 일본에서는 5번째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도이기도 하고 도시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서울에서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 홋카이도, 삿포로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눈이죠, 눈. 눈. 네, 그쵸? 그다음에 라벤더가 아주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눈 아니면 라벤더. 네, 경치는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홋카이도나 삿포로는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굉장히 여행지로도 소문이 난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 경제 지수가 굉장히 높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눈 절경이 있는 역시나 춥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추웠을 때, 서울이 가장 추웠을 때 실제 삿포로는 이제 서울보다는 덜 춥고 대신 눈은 엄청나게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런 눈 축제 같은 것들을 이제 진행하기도 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유럽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이제 삿포로 구청사 이런 것들 이제 부모님들 이제 코로나 이전에 관광 가셨을 때 많이 보셨을 거고, 그리고 굳이 겨울이 아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도리 공원처럼 뭐 쇼핑몰이 인접해 있다라든가, 그리고 노벨과학상을 배출한 홋카이도 대학이 인접해 있다라든가, 아니면 뒤에 보시는 요 전기탑,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키리탑이죠. 아, 키리탑, 네네. 그리고 온천 굉장히 유명하죠. 뭐 사계절 딱 떠나가지고 단풍을 보면서 노천욕을 즐긴다라든가, 아니면 눈 절경을 보면서 온천을 즐긴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나는 지역이에요. 아마 코로나 이전에 일본 여행 좋아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옛날 생각 많이 나실 거예요. 북쪽에 가면 이제 유빙도 있습니다. 겨울에 가면 유빙에 다니는 것도 보이고요. 아, 네네. 아주 뭐 아름답고 공기도 맑고 평화로운 도시인 것 같아요. 깨끗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미세먼지가 거의 전혀 없는 지역이긴 네, 하죠.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시의 그 어떤 그림이 보이잖아요. 예, 이 시의 그림처럼 거의 매일 저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동네입니다. 네, 저는 그래도 뭐니 이제 삿포로 한다면 많은 이제 대중들이 하는 맥주가 아닐까. 맥주 아주 유명합니다. 네. 삿포로 맥주 공장 가면요. 보통 우리가 사서 먹는 그런 맥주하고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공장에서 바로 나온 거라 그런지 아주 참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그렇죠. 이 삿포로 공장 가면 이제 갓 만든 이제 삿포로 맥주들이 500엔을 내면요 맥주 3종류가 나와요. 종류별로 3종류를 주고 치즈 조각 이렇게 하나 주고요. 근데 500엔 내고 먹다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아, 네, 빨리 코로나가 풀려서 네. 저희도 빨리 삿포로에 가서 요 삿포로 맥주 한잔 하면서 절경도 보고 온천욕도 즐기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빨리 오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순서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북해도 의료대학이 어떤 대학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북해도 의료대학은 6학부 9학과 체제의 삿포로시와 도베스조, 조라고 하면 시 바로 밑에 있는 행정단위를 말합니다. 삿포로시의 바로 옆에 있는 도베스조의 아카데믹 캠퍼스와 삿포로시의 임상 훈련 혹은 이제 소통하고 뭐 이런 캠퍼스들을 두 개의 큰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 또 삿포로 시내에 있는 위성 캠퍼스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다직종 제휴 및 팀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6학부 9학과, 이게 어떤 거냐면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의사, 약사, 치과의사, 치의생사, 간호사, 그리고 그에 관련된 병리적인 것들을 이제 행동을 수행하는 직무에 관련된 학과 체계를 운영을 하면서 다직종, 그러니까 간호사 입장에서는 환자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물론 이제 치과의사 입장에서만 보면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의료 체계가 생겼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자 관련된 직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의료 다직종 제휴 및 팀 교육 실습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팀 의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학회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합니다. 환자 한 명의 주치, 한 명의 주치 약사, 그리고 간호사, 그리고 임상병리 관련된 직업들이 이렇게 붙어서 다직종에 관련된 의료 제휴 실습과 이런 부분들이 특화되어 있는 대학이다라고 합니다. 아마 일본 전역에 드물게 있는 대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4년, 1978년에 각각 약학부와 치학부를 개설을 했고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대학원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잘 갖춰진 대학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요 북해도 의료대학의 약학부 치학부다라고 하면 교수님께서는 또 생각나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아주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인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시키고 뭐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도 잘 시키는 그런 대학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는 이제 암기하는 과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어떻게 하면 암기를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학교 왔을 때 전철 타고 제주 학교를 가는데요. 학생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화를 보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전철을 타고 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20분이나 30분 분량으로 그날 배울 거를 이렇게 이제 올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갈 때 그날 내가 오늘 뭐 배워야 될지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영상을 간단하게 보고 예습을 하고 그다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져 있고요. 아주 뭐 공부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공부를 학생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여러 방면으로 이제 소프트가 많이 되어져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저는 이 대학하면 이 교류 활동이라든가 네. 아니면 수업적인 이제 재미라든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일본의 대학들 설명회를 보는데 특히나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는 암기 과목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재미 위주의 수업이다라고 해요. 일본에서 이제 재미라고 하는 거는 뭐 도쿄대나 와세다나 게이오 이런 최상위권 중심으로 해서 하는 수업인데, 암기를 미리 하게 한 다음에 발표와 토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을 시킵니다. 근데 이 홋카이도 의료대학이 그런 식의 수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먼저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을 학습을 하고 복습을 해서 발표와 토론자를 준비하고, 실제 수업에서는 이런 재미 위주의 수업들, 특히 이런 다직종 제휴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수업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서 열려 있기도 하고요. 홋카이도 의료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삿포로 지역에 인접해 있는 삿포도 의대라든가 아니면 홋카이도 대학이라든가, 물론 이제 문부성
안전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암 예방 관련된 교육 교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대학들과 교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바로 경희대학교입니다. 요 경희대학교와 요 밑에는 숭실대학교입니다. 네, 우리나라 대학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나 아시아나 유럽에 그리고 또 국제 정부 제휴기관에서도 많이 국제적인 학술이나 기술 교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뒤에 가서 우리 일본인 교수님도 설명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해외 연수,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 연수들을 굉장히 많이 갔다 왔었고, 그리고 실제로 졸업한 치과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대학을 재학하는 동안 중국에서 이제 교환 과정을 이수를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대학과 학술 교류를 매칭을 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짧지만 어느 정도 교환 교류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북해도 의료대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북해도 의료대학이나 후생노동성,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죠. 요 자료에 근거했을 때 치대는 3,257명이 졸업해서 현재까지 98.3%가 치과의사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고요. 약학부 같은 경우에는 5,907명이 졸업을 해서 97%의 학생이 약사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평준화되어 있는 일본의 의료대학에서 거의 우리나라 이상의 수치를 보이는 걸 보면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는 교수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실제 대학평가 공식 자료에 의하면 이 대학은 공익재단 대학법인 기준협회라든가 약학교육평가기구에서도 굉장히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내도 괜찮은 대학이다라고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징적으로 이제 북해도 의료대학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일본에 있는 대학하고 좀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다면요. 한국 학생들을 좀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진 학교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다른 대학 같은 경우 한국 학생들이 가면 약간 외국인 학생이라 그래서 조금 이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북해도 의료대학 같은 경우는 재단의 이사님과 이제 높으신 분들하고 한국에 또 어떤 교류가 또 좀 많이 있어서 한국 학생들을 아주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학교 내에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좀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학술 교류도 아주 활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뭐 경희대도 그렇고 뭐 단국대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가지로 우리 이제 치과대학 같은 경우는 아주 좀 이런 교류가 잘 되어져 있어서 한국의 치대를 보내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할 경우는요, 부담 없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저는 이번에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이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는 대학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명문대 되게 좋아요. 명문대 되게 좋은데 물론 이제 영어로 수업하는 학부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대처가 굉장히 잘 돼 있겠죠. 근데 이런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대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 수도 매우 적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넘어가면서 1학년 2학기에 무조건 임상 실습을 종용하는 도쿄에 굉장히 높은 사립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저희 학생이 아쉽게도 2학년 때 지금 현재까지 비자 발급이 안 되고 있죠. 이제 뭐 11월 이후에는 학생 비자가 순차적으로 발급이 될 테지만 그 전에 비자 발급이 안 됐던 학생이 있었어요. 1학년 1학기는 온라인 수업으로 해서 임상 과정이 안 되는 것들을 실험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수를 했는데 2학기 때 실험 이수 과정을 보니까 이 친구가 이수를 못해서 자동 유급 처리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다음 학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수를 할 때 그 과정들을 빼면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뭐 그 과정 뭐 10학점 들을 거를 뭐 5학점만 들어도 된다지만 결국은 한 학기가 나가는 거잖아요. 1년이 통째로 나가죠. 그렇죠. 왜냐면 1년 동안 학비도 또 한 번 더 내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도 다른 학교에 비교해서 이제 북해도 의료대학이 조금 좋은 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학생들에 대한 배려, 외국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시험 같은 경우 이번에 한국에서 다 봤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한국에서 보고요. 저희 교육을 그 다음에 이제 성적도 바로바로 이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와서 제가 학생들 상담을 하고 학부모 상담을 하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돼 있어서요. 아무래도 한국 학생들이 외국의 대학을 보낸다라고 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어떻게 또 평가할까에 대한 부분, 한일 관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북해도 의료대학은 그런 면에서 아주 안심할 수 있는 민감적인 대처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북해도 의료대학의 국가시험 합격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웬만한 사립 명문만큼의 합격률을 많이 보이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심하시고 보내셔도 이제 되는 대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초에 북해도 의료대학 교수님들을 모셔서 이런 질문들을 한 적이 있어요. 현재 한국인 유학생은 몇 명이고 약사 취업률은 어떻고, 졸업 후 한국에 가지 않고 일본에 남아서 취업한다면 연봉은 어느 정도고, 한국인 유학생활 환경은 어떻고, 주거 환경은 어떻고, 유학생 장학금은 어떤 게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인터뷰를 해서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이때 줌으로 우리가 하긴 했지만 약간 퀄리티가 낮아가지고 이번에 다시 초청해서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학생도 초청을 했었어요. 학생 초청해서 만족하냐,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을 다니다가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글로 갔는데 어떠냐, 물론 이제 차이점이 없다라고 다 얘기를 하고 굉장히 적응도 잘하는 그런 인터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따끈하게 새로운 뉴스를 담은 우리 교수님들, 초청된 교수님들의 인터뷰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韓国人学生、は大学生活に適応していますが、学業と生活の面で教えてください。本学には韓国と台湾からの多くの留学生が在籍しています。学年によって違うんですけれども、1学年80名のうちおよそ10名が留学生です。で、クラスの中では国籍は関係ありません。皆学生は歯科医師を目指して勉強していく仲間です。一緒に切磋琢磨しながら勉強に励んでいます。また多くの留学生はクラブ活動にも参加しています。学生生活に見事に適応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留学生の皆さんは日本人の学生と同様に大学のある当別町、あるいは北海道の中心都市である札幌市にアパートを借りて住んでいます。北海道は東京都とか大阪府とは違って自然環境に恵まれ、物価も安い、生活のしやすい地域です。留学生の皆さんはこのような環境の中でのびのびと勉強をし、学生生活を楽しんでおられると思います。では続きまして、日本の生活に慣れてない1年生のために何か特別なケア体制はありますか？歯学部では主任担任制度を設け、一人一人の学生に対して学習指導とそれから生活指導を行っています。学習面、生活面で何か問題が生じたときは担任の先生がその問題の解決のためにサポートしてくれます。それから1年生の場合にはクラスミーティングという時間を設けまして、これは週に1回なんですけれども、学生同士あるいは学生と教員の交流を促進するような機会を設けています。それから、在留カードの申請更新に関しては国際交流課の職員がサポートしておりますし、奨学金等の申し込みに関しましては学生支援課の職員がサポートする体制を整えています。歯学を勉強する中で最も重要な基礎科目は何ですか？またその理由を教えてください。はい、歯学は医学、薬学と同じように理系に属する分野の一つです。ですから基礎科目としては理科、具体的に申しますと生物、化学、物理が重要な科目となります。数学に関しましては理学部や工学部ほど重要ではありません。3科目の中で一番生物学が重要です。歯科基礎科目あるいは臨床科目を学んでいく上で生物学が 70%、 化学が 20%、 それから物理が 10% 関わ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ください。本学は医療系の大学ですので、医療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教育に力を入れています。患者さん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図る、あるいは同僚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図るためには日本人の学生もそうなんですけれども、正しい日本語を身につけている必要があります。留学生の皆さんは入学時に最低日本語能力試験で N2 レベルの日本語能力を身につけている必要があります。6年間のカリキュラムを教えてください。はい、それでは6年間の歯学部のカリキュラムについて概要をお伝えします。まず第1学年なんですけれども、まず広く深い教養、それから豊かな人間性を身につけてもらうための教養教育科目で、それに加えて、歯の解剖学あるいは人体機能科学といった専門科目を学んでもらうことになります。医療基盤科目としては医療倫理学、それから本学で特に力を入れております多職種連携教育に関した教育を他の学部の学生と共に学んでもら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第2学年では解剖学、生理学、微生物学などの専門基礎の科目を学んでもらいます。第3学年では専門基礎の科目に加えて専門臨床科目を学んでもらいます。いよいよ講義実習を通して虫歯の治療方法、それから歯並びの矯正の方法、それから小さい子どもに対する治療方法などについて深く学ぶことになっています。第4学年では臨床科目ですね、口腔外科学、歯科麻酔学、それから歯科放射線学といった多くの専門臨床科目を学びます。で第4学年で、専門基礎、専門臨床の一通りの学習を終えることになります。で4年生の学年末に第1回目の国家試験があります。
そこでは知識を確認する試験、それから技術や態度を確認する試験が行われます。でその試験に合格しますと、スチューデント・デンティストとして5年時に行われる臨床実習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ます。5年時の臨床実習では指導医の指示のもと患者さんの治療に当たります。で患者さんの治療を通して臨床に必要な知識、技術、態度を身につけます。で第6学年では5年間で学んできた知識、技術、態度を総括して身につけるようにします。そして卒業試験第2回の歯科医師国家試験を受験するための準備を行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以上が6年間の歯学部の教育プログラムの概要です。韓国人留学生がどんな歯科医師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か？日本も韓国も超高齢社会を迎えておりますので、本学で力を入れている多職種連携医療で学んだ知識、それから技術を生かして、全身疾患を有する高齢者の歯科治療に従事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し、それを通して人々の QOL の向上に貢献できる歯科医師になってもらい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本学では国際交流にも力を入れています。アジア、ヨーロッパ、北米、それからロシアの22の教育機関あるいは研究機関と提携を結んで、希望する学生は海外で臨床研修を受けられる体制を整えています。地域医療に貢献することも大切なんですけれども、国際的に活躍できる歯科医師を目指して勉強してほし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卒業した韓国留学生は現在どんな仕事に就いていますか？はい、本学では、韓国人の留学生はすでに2名卒業しております。2名とも日本、それから韓国の国家試験免許を取得しています。1名は韓国のキョンヒ大学の教員になって臨床、それから研究、それから学生の教育に従事しております。でもう1名は歯科医師として韓国内で患者さんの治療に当たっています。2人とも非常に日本語が上手で、ほとんど日本人の日本語と変わりありません。完全なバイリンガルです。彼らの活躍を見て私どもも大変誇らしく思っています。これからも多くの韓国人留学生が本学で学び、韓国、日本、そして世界で活躍してもらいたいと思っ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어서 교무부장님 이어서 치학부장님 진행하겠습니다. 北海道医療大学歯学部の特色について教えてください。はい、まず北海道医療大学は、6学部9学科を有する、それから歯科医専門学校もありますので、医療系の総合大学です。それで札幌から40分ぐらいのところに位置しておりまして、のびのびとしたキャンパスの中で勉学に励んでもらえる環境となっております。それで今医療職なんですけれども、歯科医療、口腔内の口の中の病気が全身の健康に影響を及ぼすと言われてますので、多職種連携教育というものを全学で大学全体で行っておりまして、ですから歯科医師も他の学部の学生さんたちと一緒に勉強する体制を整えております。それから教員が多い学部ですので、各学年に主任、それから担任を設けて、学生さんの勉強だけではなくて学生の生活もサポートする体制を整えています。国家試験合格のために何か特色のある教育計画はありますか？今日本の国家試験はすごく難しくなってます。ですので6年生になってから突然国家試験の勉強するしてもちょっと遅いことが多いんですね。ですから入学したらすぐにその時の学力というかをちょっと評価させてもらって、もう1年入ってすぐに補習を組んだりしながら学力をアップしていくことを続けております。それで先ほど遠藤先生からも説明が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の学年に試験がありますので、それで評価を行って、それをしっかり認識してもらって、で積み上げながら国家試験に向かって勉強してもらえればと思っています。で6年生になりましたら到達度が異な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ので、学生さんがですね到達度に合わせたグループ分けの講義を、ずっとじゃないですけれどもちょっと単位間に行ったりもしますし、それから先ほど申しましたその補習講義等も行いながら入学した学生さんが全員歯科医師国家試験に受かってもらえるように教育に力を入れているところです。続きましてキャリアセンターについて紹介してください。歯学部はですねもともと国家資格である歯科医師免許を目指している学部なもんですから、キャリアセンターという言葉がちょっと馴染まないところがあるんですよね。ですから、卒業して、歯科医師免許を取ったら日本では1年間、いろんなところで臨床研修というのを行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卒業して最低1年ですね、大学の附属病院や
病院歯科と言われるところ、それから開業している先生方のところで研修を行う、そういうシステムが取られています。ですので本学でも卒業した歯科医師、学生さんが本学の附属病院、大学病院だったりクリニックで研修歯科医師として1年間働く、そういう体制を整えています。大学院というシステムがありますので、もし研究に興味を持っている学生がいたら大学院に進んでもらって、その大学で研究の方をやっ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から本学の大学院には専門医と認定医を養成するためのコースも作ってますので、卒後にしばらく大学で勉強して、それから臨床に進みたい方へのキャリアという意味ではそこのサポートもしています。研究という意味では、大学院を卒業した後はポスドクという、研究職も用意してますし、そのままもし大学に残りたい希望があればいろんな職位を準備してますので、その都度キャリアを上げていってもらえればと思います。では入学を希望する韓国人学生に対して一言アドバイスをお願いいたします。外国で異国で、そして母国語以外で勉強するっていうのは本当大変だと思うんですね。ですけれども本学には22の海外の大学あるいは研究機関と提携を結んでまして、春休みあたりに2週間その大学に行って研修を受ける、そういうシステムを組んでますから、国際的にも活躍できる能力を高めてもらうという教育の場も準備してますので、海外に来て大変なこともあろう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さらにその国際的に活躍してもらえる歯科医師を育てる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ので、先ほど地域の中で臨床に、地域の中で医療に携わってもらうという、地域に根付いた医療の担い手ということ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後国際的に活躍してもらえる歯科医師も育てたいと思ってますので、海外の学生さんにも同じように教育をして、国際的にも羽ばたいてもらえるような卒業生を送り出せればと思っているところ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참여해주신 북해도 의료대학 치학부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선배들 인터뷰 영상은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면 충분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요 북해도 의료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1학년에서 4학년까지는 가장 기초가 되는 화학, 생물, 물리 교육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치과 의사로서의 임상 실습 과정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1학년 때 베이직 서브젝트 교육보다 요 제너럴 에듀케이션 요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특징적이 잡을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직종 제휴, 팀 의료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 팀 의료 교육을 1학년 때 반드시 수행을 하고, 치과 의사로서의 직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약사로서의 직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체험을 하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의료 종사자, 간호사 입장에서는 환자를, 물리치료사 입장에서는 환자를, 만약에 그들이 없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의료계의 리더로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교육을 전반적이게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5학년, 6학년 때는 실제 그 클리니컬 센터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보건소라든가 지역에 다양하게 놓여져 있는 치과 의사로서의 역할들을 다양하게 이제 수행해보고, 그리고 파이널 이그제미션이라고 하는 졸업 시험과 국가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치과 의사로서 이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남아서 치과 의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턴 과정이 1년 주어지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터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었고요. 북해도 의료대학은 1학년 학부 정원 80명 정원으로 해서 6년 동안 이제 이수가 정원 진행을 하고, 현재 국시원에 인증이 된 대학이기 때문에 이 해당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면 우리나라의 치과 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도 교수 대 학생 비율이 거의 진짜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대학 수준만큼의 학생 대비 교수 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 대비 교수 수가 4대1에서 5대1 정도 숫자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직종 간의 입장에서 어떤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까 교수님들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입니다. 환자가 중심으로 해서 약사하고 의사나 간호사나 각각 직종이 어떤 역할들을 수행을 하느냐, 그리고 그거는 치과의사로서도 약사로서도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전제로 진행되는 이제 교육들이고요. 실제 이런 다직종 연대 시뮬레이션 실습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직종들에 해당하는 학과들의 학생들이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실습을 해보는 그런 실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구강 트레이닝 케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환자를 어떻게 눕히고 어떻게 보호대를 착용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안아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치학부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재활과학부에 있는 교수님이 오셔서 이 고령화된 사회를 대비해서 이 고령화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서 휠체어로 가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활과학부에 졸업한 그런 이제 병리 관련된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치과의사 혼자 수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대비해 가지고 이런 실습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간호복지학 교수님이 이제 직접 오셔서 만약에 이제 내가 없으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야, 실제 사람이 아닙니다. 범인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실습실에서 진행한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초고령화가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고 이 초고령화 환자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런 치과 의사의 진로로서의 준비가 얼마만큼 돼 있느냐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시무로이라고 하는 고령화된 인구를 대비해서 임상교육을 시키는 로봇 거의 AI죠. 거의 AI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무로이드가 어떤 역할로서 치대에서 어떤 교육에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잠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Today, I'm going to make a model to investigate the condition of your mouth. I would like to take impressions of your upper residual mucous membrane. Would that be alright? Yes, please go ahead. Have you ever felt unwell while having impressions made of your residual mucous membrane in the past? No. Well, then, I will try out one of the trays for taking an impression. Please open your mouth. Please open your mouth. Thank you. Do you feel any pain anywhere? It doesn't hurt. Okay. I will begin by taking an impression of your upper residual mucous membrane. Please relax. 이런 겁니다. 일단 치과 의사로서 커뮤니케이션을 환자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대학에서 보내준 이 영상은 저희도 알아들을 수 있게 영어로 제작된 영상이고 이 기계는 일본어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해 국어를 하는 기계라고 하면 되죠. 로봇이죠. 로봇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환자가 이제 고령화된 분들, 그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입을 벌리는 것도 좀 느리고 그리고 혀에 힘이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체크해서 이제 만들어진 AI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계를 통해서 고령화 환자를 대비한 실습을 진행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부터 그리고 치료 과정까지 이런 부분들이 잘 구비된 대학의 장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5, 6학년의 방문치과 진료 실습은 6,288케이스고요. 2016년 기준으로 전국 29개 치과 대학 중에 가장 많은 실적으로 가장 많은 임상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시험에 대비해 있어서도 이런 실무 과정들 같은 것들을 굉장히 탄탄하게 5, 6학년 과정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진료팀 일원으로도 실제 이런 차를 타고도 나가기도 합니다. 응급의료원으로서 이렇게 타고 나가기도 하고 지역사회 봉사하는 것도 같이 나가서 실습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진들입니다. 네. 이런 간단한 치과 진료 같은 것들은 선생님을 도와서 이제 진행하거나 아니면 본인 직접 진행하거나 이런 이제 실습들을 갖고요. 대부분이 이제 고령화 환자로 나중에 이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이런 실무 실습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해외 20개의 제휴대학에서 교환 임상 실습하는 과정들을 갖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저희 학생들이 경희대학교에서 교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상황이 곧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두 명의 학생이 이제 독일에 있는 대학에 가가지고 이수 과정을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죠. 네. 그리고 북해도 의료대학에 있는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대만 국립의대와 북해도 의료대학의 치과 의학 박사를 두 개나 이제 취득을 하신 일본 대학의 사립대에서는 최초로 달성하신 분인데 치의학 라이센스 말고 치과 박사 치과 연구 박사가 두 개 하기가 있는 게 어느 정도 큰 일인가요? 저는 연구자가 아니라서 체감이 안 되지만 뭐 많이 연구하셨고 뭐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죠. 저도 치과 분야에 대해서 뭐 이 정도 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뭐 좀 굉장히 또 드문 케이스죠. 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어도 잘해야 되고 네. 영어도 잘해야 되고 뭐 대만이면 뭐 광동어죠. 뭐 광동어도 잘해야 되고 네, 번체도 써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젊으신 분께서 취득하신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실적들을 보이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9개의 치대가 모여서 학생에 관련된 뭐 포스터라든가 아니면 영어로 치의학에 대해서 발표로 이루어지는 프리젠테이션 대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하는데 북해도 의료대학의 학생들도 항상 이 대회에서 합격한 실적을 내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2021년도에도 이 SCRP 관련해서 이제 수상을 받은 기록이 홈페이지에 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학부 설명을 마치고요. 약학부 설명으로 들어가 볼게요. 북해도 의료대학 하면 약학부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은 국가시험 합격률입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도쿄 사립 최강 명문이라고 불리는 메이지 약과대학이라든가 게이오 대학이라든가 도쿄 이과대학에도 준하는 약사 국가시험 합격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초청된 교수님의 인터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簡単な自己紹介を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私は薬学部の教授で遠藤徹と申します。専門は薬物療法学とか、付属の大学病院で薬剤部長も兼務してますので、そういった実務の方を教えたりもしています。今、4年生の研究室配属で、韓国からの留学してくれた学生が2名、今います。北海道医療大学薬学部の特色について教えてください。はい、本学はすでにご存知かもしれませんけど、医療系の総合大学で、医学部こそありませんけど、薬学部、それから歯学部、看護、福祉、心理、それからリハビリ、それから臨床検査と多くのその医療系の総合大学ですので、今流行りのチーム医療多職種連携の授業がもうすでに低学年と、それから4年生ぐらいで2回チャンスがあ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ところで早いうちから、それぞれのプロフェッショナルなことを学べるというようなところは一番大きな魅力です。それから薬学部は全国の薬系の大学の中でも国家試験の合格率が高いというのもいいところだと思います。はい、韓国人学生は大学生活に適応していますか？学業と生活の面で教えてください。もちろんこちらに来るので少し最初は戸惑ってるっていうふうにも見えますけども、すぐ友達もできてますし、もうすでに先輩も来てますので、これから来られる人は何も心配ないと思いますし、一番近くの町の当別町というところには音楽の管理をしている学生寮みたいなのもありますので、問題はないかと思います。日本の生活に慣れてない1年生のために何か特別なケア体制はありますか？本学は担任制度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ので、1年生に入ってきたら、大体学生15人から20人ぐらいに1人の教員が担任となりますので、何かあればその担任のところに相談に行ったりということもできますし、その科目の担当の教員にも質問に行ったりとかできて、本学のいいところはその学生と教員との間が非常に仲がいいといいますか、そういったところもいいところだと思いますので、気兼ねなく何でも相談にしたらいいと思いますよ。薬学を勉強する中で最も重要な基礎科目は何ですか？またその理由を教えてください。どの科目も大事ですので、広くしっかり勉強してほしいと思いますが、やはり、医療系の中では理科、特に科学、それから生物ですね、そういったところはしっかり学んでほしいと思います。6年間のカリキュラムを教えてください。6年間はですね、入って、最初の1年生は、専門を勉強するための基礎ですね。ですから今言ったようなそういった理科の部分をもう一度しっかり復習してもらったりするっていうようなところがあります。それから、専門を学ぶにあたる専門基礎っていうのが、2年生ぐらいから入ってきますので、解剖だとかそういったところですね、それから有機化学だとかそういったところも学んでいきます。でそれから3年生ぐらいからいよいよ医療薬学といった科目が多くなって、薬理学とか薬剤学とか、そういったものが増えていきます。5年生になると実際の現場の病院の薬局とか調剤薬局なんかでも長い実習がありますので、それに向けての教養試験というのを受験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ための実習とか授業っていうのが4年生はありますので、5年生で実習、それから卒業研究というのがありまして、6年生の後半はその卒業とか国家試験対策ですね、そういった授業が多くなるということですね。国家試験合格のために何か特色のある教育計画はありますか？成績のあまり振るわない学生用に教育支援室っていうようなところがあります。ですので、それはもちろん低学年からも利用できますので、早いうちに苦手科目を克服するようなシステムになってます。でそれはもう教員と学生がマンツーマンでできるようなところですので、ぜひそういうのを利用して苦手科目を作らないということが大事なことかなと思いますね。キャリアセンターについて紹介してください。今薬剤師は、ほとんど 100% 就職できますので、そういった各薬局、それから病院なんかの、募集のですね要項なんかが集まりますので、それを見に行ったりすることができますし、もちろん担任の先生とかそういった先生からもいろいろアドバイスを受けれると思います。韓国人留学生がどのような薬剤師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か？特に韓国人だからとか日本人だからということはないと僕は思ってますので、大体は薬局、それから病院に勤める人が多いんですけど、そういった形で、日本のライセンスを取って、韓国に戻る人は韓国でのまた国家試験も受験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ので、そういった日本と韓国のダブルライセンスを持って、両方の国のそういった医療に従事するようなことができるような薬剤師になってもらえばなと思います。卒業した韓国留学生は現在どのような仕事に就いていますか？薬局に勤めてる人もいますし、病院の薬局に入ってる人もいますので、特に韓国人だからとかっていう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ね。入学を希望する韓国人学生に対して一言アドバイスをお願いします。日本はですね、薬学部、薬系の大学は非常に多くなりました。ですから入学するのは比較的容易かもしれません。ですが6年生になってますます薬剤師の仕事っていうのがどんどん変わってきてますので、卒業するまでの
知識を詰め込んだり、それから今は技能とか、それから実習もありますので、多くの知識技能を学ぶことになります。もちろん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とかも大事ですので、出るまで、それから最後の国家試験なんかはやはり非常に難しくなってますので、入ってから6年間本当に一生懸命勉強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だけど韓国から来てる学生さんはもう非常に真面目ですので、同じようにですね、勉強していただければ問題ないかなと思います。 약학부 교수님까지 초청해서 인터뷰 영상을 잘 확인했고요. 약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해도 의료대학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입학하자마자 입학 시험 말고요, 입시 말고요, 총체적인 점검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마다 부족한 교과목을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한 보충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학생 15명마다 한 명의 담임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학생 한 반의 수만큼 정도 혹은 그것보다 적은 인원만큼의 담임 제도를 둬서 우리 학생 기초 교과목이 부족할 때마다 맨투맨 수업을 들어가야 될지 보충 교습을 들어가야 될지 이런 과정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열려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선생님께서 강의했던 이제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핸드폰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시 보기가 가능할 만큼 체계적인 시스템이 들어져 있고요. 지난번 연초에 인터뷰했던 제 학생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자료실 가면 모든 게 다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자료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해도 의료대학 같은 경우에는 치아부뿐만 아니라 약학부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좋은 커리큘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간혹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4년제 약대라고 하는데 4년제 약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4년제 제약학과라고 하죠. 약과학과라든가. 요거는 이제 라이센스가 이제 안 나오는 거고요. 보통 2년제 석사과정 해서 내가 제약회사의 연구원으로 가겠다, 아니면 대학에 남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경우고, 보통 우리가 안정직이다, 약은 없다, 약은 한다고 하면 간단한 일에서 한다, 뭐 이런 것들이면 이제 6년제 약학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4년제는 아니고 6년제에 대한 걸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제 6년제, 북해도 의료대학의 약학부에서도 6년제 과정의 약학부를 이제 소개드리고요. 이 6년 동안은 아까 1학년 때 조기 체험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도 아까 다직적 체험 활동 학습이 이제 들어가고요. 2, 3학년 때 굉장히 이제 기초과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학년에 비해서 유급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학년 동안 기초과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뒤에서의 과정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총체적인 점검시험, 그러니까 기초 교과목이 어떤 게 부족하냐, 화학이 부족하냐, 생물이 부족하냐, 수학이 부족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케어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4학년 때는 이제 공용시험을 보는데, 이 공용시험 같은 경우에는 북해도 의료대학의 합격률이 아마 99%일 겁니다. 99%일 거고요. 그리고 5학년, 6학년 때는 5학년 때 특히나 4학년 2학기 때부터 뭐 그룹을 나눠서 이제 임상 실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6학년 때는 이제 국시대비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해도 의료대학의 약학부 교육체계 보면 이 대학들이 다들 지 마음대로 가르치지 못해요. 그래서 문부과학성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부죠. 교육부가 요청하는 모델 커리큘럼은 70%, 그리고 북해도 의료대학의 오리지널 커리큘럼이 30% 더해져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학교육 평가기구 분야별 인증평가에서도 적합 자격을 판단된 대학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북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500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500만 인구 중에서 국립대가 이제 홋카이도 대학이 있습니다. 홋카이도 대학이 있고 사립대학 중에서는 가장 좋은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레벨이 좀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 학교에서 이제 뭐 해주는 것보다도 각자 알아서 공부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아서 공부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주는 이렇게 이제 학교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홋카이도 의대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Y대학교 나온 학생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레벨이 좀 높은 학생들이 가서 Y대학을 졸업을 하고 갔던 학생들이어가지고 아주 이제 공부를 또 잘하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홋카이도 의대학 약학부에 들어갔던 학생이 좀 레벨이 높은 학생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 학생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은 이미지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한국 학생들은 전부 다 한 그 정도 수준이 되는 학생들이구나라고 이제 교수님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갈 때도 물론 이제 한국 약대에 뭐 들어가면 좋겠지만 한국 약대에 들어가기가 조금 이제 부족한 경우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에도 좀 어느 정도 실력을 좀 갖추고 본인이 공부에 대한 체력을 좀 갖추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입학 시에 입학시험이 아닙니다. 입학시험도 보긴 하지만 그거에 과도 반영하긴 하지만 입학 때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요 세 과목에 대한 보충학습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2학년에서 4학년 때도 저학년 때의 달성도가 충분하지 않는 학생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통해서 그런 친구들은 약학 특별 연습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통해서 교육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발전 교육을 통해 가지고 기초 연구라든가 복지 활동 연습이라든가 그리고 뭐 어학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제공이 되는 대학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 포괄센터라고 하는 거는 삿포로 지역에다가 이제 위치해 있는 이제 센터고요. 이 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지역에 이제 있는 고령화 사회를 앞둔 이제 일본에서 노인
복지 시설을 찾아간다라든가 병원 시설을 찾아간다라든가 이렇게 의료 환경, 의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부딪혀보는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세안 아카데미에서 하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약대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약대 중에서 부케도 의료대학의 특징이다 그러면 부케도 의료대학 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160명을 뽑습니다. 좀 많이 뽑는다. 그 다음에 부케도 의료대학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갖춰져 있다. 그리고 부케도 의료대학 대학 자체가 의료적으로는 굉장히 좀 체계가 갖춰져 있는 의료 중심 대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료에 관계된 여러 가지 과가 다 있습니다. 뭐 간호학과도 있고요. 예, 뭐 이제 임상병리나 뭐 영양이나 뭐 자경요법, 뭐 물리치료, 그다음에 이제 치대도 있고요. 그다음 병원에는 의사들 있습니다. 종합병원이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의료 인재를 양성하기에 최적화된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이제 약제사까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약제사가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약사입니다. 예. 원래 일본도 약사라고 불렸는데 이 임상 부분이 굉장히 특화되면서 약사라고 안 부르고 약제사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치의 과정하고도 똑같아요. 이 재미라고 하는 이제 토론 위주의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실습도 이제 찾아가고요. 네, 그래서 조기 체험, 직무 학습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도 가보고 미리 준비했던 것들로 토론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약학부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장치를 통해서 실습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시설들이 병원 내에 많이 갖춰져 있고요. 얼마 전에 뭐 유튜브 보니까 뭐 한국의 의대생의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가 찍으셨는데 여기 굉장히 바쁘게 분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약대도 마찬가지고 치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바쁩니다. 굉장히 바쁘게 막 정신없이 하다 보면 이제 융연이 금방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언제 입학했지? 이러고 이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4학년 차 때 이제 보는 건데 치과 의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수의사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6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4학년 때 요 CBT라고 하는 컴퓨터 베이스로 하는 필기 테스트를 다지선다형이죠. 예, 다지선다형 시험을 컴퓨터로 보는 5학년 진급 시험을 갖고 있습니다. 5학년으로 가는 그리고 오스케이라고 하는 실습 시험 네, 요 두 가지를 통과를 해야지만 5학년으로 이제 진급을 하게 되는데 요 북해도 의료대학은 합격률이 99%입니다. 이 부케도 의료대학 갔던 학생들이 뭐 다른 일본에 이제 다른 학교를 다녔다가 이제 이쪽으로 편입을 해서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 학생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부케도 의료대학은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라고 해요. 어떤데 그랬더니 제가 있던 다른 학교에서는 1학년 때부터 계속 CBT, 오스키, CBT, 오스키를 계속 교수님들이 얘기했더래요. 그래서 CBT 봐야 되는데 거기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오스키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오스키는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서 학교생활을 하다가 이 대학으로 편입해서 왔더니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합니다. 왜 오스키하고 CBT를 여기는 관심을 안 가지고 왜 오스키하고 CBT에 대한 준비를 안 해주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에 이제 여쭤봤어요. 왜 오스키하고 CBT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했더니 답변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우리는 다 붙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요. 애들이 다 붙어요. 이거는 뭐 이제 학교에서 특별히 이제 CBT나 오스키 해야 됩니다.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아도 뭐 떨어지는 학생이 없다는 얘기죠. 누구나 뭐 아주 좀 문제 있지 않는 이상은 다 본다. 막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학 공용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은 5, 6학년 때 임상 실습하기 위한 임상 실습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제 환자들을 돌보는 실습을 한다는 거죠. 그 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총론해서 이제 보게 되는 시험들이고 굉장히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대학입니다. 이 아날로그한 이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습에서도 학교 내에 이런 이제 약품 선반이라든가 이제 약을 만드는 실습이라든가 약국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뭐 무균 조제용 클린 벤치,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런 시설까지 다양하게 이제 잘 갖춰져 있는 저희가 이제 대학입니다. 실험을 보통 하는 겁니다. 어디요? 세균 실험이나 이제 안에 이제 손을 넣고요. 이렇게 하는 장치고요. 그리고 이제 4학년 때부터 실습이 들어가는 그룹들이 있어요. 4학년 때부터 보통 이제 연구실에 따라서 뭐 1그룹이냐 2그룹이냐 3그룹이냐 이렇게 나눠질 것 같은데요. 4학년 때부터 이제 실습이 들어가는 친구, 5학년 때부터 실습이 들어가는 친구들 뭐 이렇게 있어요. 물론 이 1그룹에 속한다라고 하면 국가시험 집중 준비를 먼저 할 수 있기는 하죠. 어쨌든 요 도내 출신자는 뭐 그 고장의 병원 뭐 이러는데 보통 대부분 이제 삿포로 근교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설에서 임상 실습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사람씩 해서 국가시험 대체까지 해서 약제사 면허 취득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커리센터 모습을 이제 같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 발표회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지표에서 보면 일본의 104회, 105회 약사 국가 시험을 보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앞에 따라붙고 있는 거의 지방 사립 중에서는 유일한 대학이다
라고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살면서 합격률 90% 이상을 충족을 하고 있는 유명 약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북해도 의료대학의 학부까지 소개를 마쳤고요. 자, 과정을 좀 요약한다라고 한다면 약대든 치대든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기초과학이라든가 이 기초과학하고 연계된 실험 실습이라든가 의료학에 대한 기초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단하게 열심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CBT하고 오스킬을 봐가지고 통과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합격률이 굉장히 높지만 5, 6학년에 대한 임상실무 실습을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이걸 마치고 난 다음에는 국가시험 대비를 종합훈련을 해서 국가시험 자격을 취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북해도 의료대학같이 대학원 과정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전문 약사, 전문의 그리고 전문 인정이라고 하죠. 또 대학원에서 인정해주는 인정의 과정을 이렇게 받는다라든가 아니면 약대를 나와서 박사과정으로서 바로 간다라든가 약대하고 치대는 또 졸업하면 둘 다 뭐 박사과정이니까 네 박사과정 진학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생각을 학생들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뭐 치과사 인턴 실습 이런 거 없이 우리나라로 바로 돌아와서 예비 시험을 보고 우리나라 국가 시험을 치르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인턴이나 레지던트나 병원 오픈이 이제 가능한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서구권 같은 경우에는 졸업 시기가 좀 늦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험 예비 시험에 잘 대응을 못하는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한 상황에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리고 학내 임상실무 과정이 없어가지고 졸업 이후에 과정을 제시하기 때문에 졸업 이후에 임상실무 실습하고 우리나라에 자격이 충족이 되는 그런 대학들도 있겠지만 요 북해도 의료대학이나 일본의 이제 약대치대들은 대부분 제가 이제까지 충족이 안 된 대학을 못 봤으니까 다 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돌아오시겠다라고 하면 일본 국가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돌아오셔서 예비 시험을 준비하면 되는 코스로 놓여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북해도 의료대학 치학부를 졸업하신 분 중에 한 명은 국내에 있는 K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치과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뭐 약학부 졸업하신 분들도 있는데 북해도 의료대학 중점으로 졸업자 한 분을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약학부를 졸업해서 일본의 아스테라스라고 하는 제약회사죠. 일본에서는 2위에서 3위 정도 해당이 되고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의 6배 이상이나 되는 시가총액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대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케이스들의 다등 후 다양한 사례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 부탁을 드리고요. 해당 대학을 통해서 정말 좋은 진로 과정을 꾸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단숨에 만든 게 아니라 9년간 굉장히 열심히 다분히 노력을 해서 만들게 된 과정이고요. 합격부터 그리고 졸업 후 국가시험부터 취업 지원 연계까지 저희가 전천후로 종합 지도하는 학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들은 저희가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설돼서 선배들의 노고 끝에 우리 최 교수님 노고 끝에 만들어지게 된 과정이고 이 과정에 대한 10기 준비생들이 이제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혹은 올해부터 약사, 치과 의사로서 진로를 준비한다 라는 과정에 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세안아카데미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통해서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해당 과정은 현재 기초과정 진행 중입니다. 10기 과정 중에 기초과정을 진행 중이고 1월부터 정규과정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4월에 한국어 입학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5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지정된 교육을 일본어와 의학기초학을 선행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10기 준비생으로서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보낼 수 있는 캐파가 되니까 TO 정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진행되는 시간표는 토요일, 일요일 날 오후에 수업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1월부터는 매일같이 부단히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으로 졸업하신 약사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현재 이 과정을 총 감독 관리하고 계시는 최근태 교수님까지 같이 참여해서 해당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다.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다. 내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다. 라고 하는 학생들의 온라인 솔루션도 저희가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의학대학 진학에 대해서 협약된 대학의 과정에 대해서 AU 전형을 통해서 안정적인 대비책을 만들고 상향 타겟으로 해가지고 최상위 의학대학부터 국립대까지 같이 타겟하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과정은 여기까지고요. 여기 과정까지고 우리 선배들처럼 우리 학생들도 진학을 해서 국내로 돌아왔을 때 좋은 약사 선생님, 좋은 치과 선생님 아니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약사 선생님, 치과 선생님이 돼서 우리나라 약학이나 치의학에 많은 발전과 기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졸업하신 분들의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세안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을 참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10기를 준비를 예정하고 있는 학생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과정은요, 뭐 우리 한국 대학처럼 영어 수학이 아주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뭐 좀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화학하고 생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학하고 생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화학생물만 좀 잘하는 학생일 경우는 아마 이제 뭐 영어 수학도 뭐 아주 뭐 그 높은 성적이 아니어도 되니까요. 화학생물 중점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생물을 열심히 공부하고 아마 의료 계열의 평생 직장으로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들의 경우는 꿈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진로에 관련된 공부를 집중적으로 진로에 관련된 공부, 진로와 무관한 공부 말고 진로에 관련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국제학교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국제학교 학생한테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의 기회입니다. 두 번째의 기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갖고 있는 외국어 능력 플러스 임상 라이센스를 하나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전 세계의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부터 진로, 약사, 치과 의사로서 진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